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7월 29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입니다. 12월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함께 올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양대 기대작인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감상부터 말하겠습니다. 올해 극장에서 보낸 최고의 시간이었다. 작년에 본 영화들까지 포함해도 최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별점 바로 매기겠습니다. 별 5개 만점. 거기서 플러스 별 5개 만점 더 총 별 10개를 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요? 별 10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별 5만점 영화들보다 2배 재미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영화는 저는 사실 영화 2편을 본 기분이었어요. 상영시간이 길기도 하고 내용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왜 별 5개 만점 2번을 주는지 설명하기 위해 약간 스포일러성 언급을 해야 하는데 이 리뷰 영상에서 결말이며 쿠키 스포까지 다 할 거지만 내용 스포일러 구간을 타임라인에도 다 표시를 해둘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스포일러는 이거는 사실 개봉 전부터 대부분 예상을 했던 내용이고 이 스포일러를 시작부터 언급하지 않고는 리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개봉하자마자 다 퍼지게 될 스포일러이고 이거를 안다고 해서 영화를 볼 때 재미가 줄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스포일러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스포일러냐? 이 영화에 진 그레이가 나옵니다. 사실 대부분 예상을 했어요. 세이디 싱크라는 아주 핫한 배우가 이 영화에 새로 합류했는데 세이디 싱크는 특히 빨간 머리 미소녀로 매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뿐 아니라 2027년에 나오는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도 출연하고 그 외에도 한 편 더 3편의 MCU 영화에 출연하는 걸로 한 번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나머지 한 편은 아마 엑스맨 영화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죠. 빨간머리 미소녀 배우가 굵직한 MCU 대작 3편에 한 번에 계약할 정도면 거기에 세이디 싱크가 워낙 핫한 대세 배우니까 앞으로 MCU를 이끌어갈 대형 캐릭터인 게 예상이 되었고 빨간머리인 것까지 감안하면 빨간머리 샹크스가 아니고 바로 진 그레이였다. 그런데 진 그레이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영화에서 비중이 그냥 또 한 명의 주인공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진 그레이를 중심으로 후반에 전개되는 내용은 사실상 엑스맨 영화였습니다. 브랜드 뉴 데이라는 이 영화의 부제, 앞선 홈스파 3부작이 노웨이 홈으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스파이더맨 3부작의 시작인 영화, 거기에 더해 이 영화는 새로운 엑스맨의 시작인 영화이기도 하다. 스파이더맨 영화로서도 별 5개 만점, 엑스맨 영화로서도 별 5개 만점, 그래서 별 10개짜리 영화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이 영화는 내년에 나올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라는 최종 결전을 준비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뭔 시작하자마자 최종 결전이야? 사실 내년에 나올 시크릿 워즈야말로 MCU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최종 결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이 곧 시작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끝이자 시작은 내년에 나올 시크릿 워즈이고 이번에 브랜드 뉴 데이로 시작하는 거는 찐 시작 이전의 오픈 베타 느낌인 거죠. 그래도 이 오픈 베타만으로도 느낌이 너무 좋다. 일단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고 내용도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작인 노웨이 홈 마지막에 피터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없는 외톨이 인생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몇 년 동안 살게 되는 내용이 이 영화 초반에 나오고요. 베프인 네드, 그리고 여자친구인 MJ 둘 다 기억을 잃어서 피터와 모르는 사이가 되었고 그 상태로 둘이 MIT에 들어가서 졸업 학년이 될 때까지 그 몇 년 동안이 초반에 쭉 흘러가거든요. 피터는 그 둘의 SNS를 훔쳐보기만 하고 외롭게 스파이더맨 활동을 이어갑니다. 스파이더맨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초반부터 스파이더맨 액션이 많이 나와서 되게 좋았고요. 그러다가 매우 까다로운 유형의 빌런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빙의하듯이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빌런입니다.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면서 피터를 농락하죠. 피터한테도 들어오려고 시도하는데 이거는 실패하고요. 어찌어찌 조사를 해가지고 이 빌런의 정체가 진 그레이라는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진이 노리는 게 뭐냐?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MCU 이전 작품들에서도 계속 나왔던 정부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스파이더맨과 데미지 컨트롤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진을 자꾸 방해하니까 진이 자기 능력으로 스파이더맨의 뒤를 캐서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인 것과 절친과 여자친구의 기억을 삭제한 과거 사연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이 MJ의 몸으로 들어가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피터가 어떻게든 MJ를 구해가지고 이 영화에 퍼니셔가 등장하거든요. 퍼니셔한테 MJ를 보호해달라고 맡기고 또 진과 싸우러 가죠. 그런데 진이 이번에는 브루스 배너의 몸에 들어가서 헐크가 되어서 덤벼오고 아무튼 뭐 피터가 개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헐크도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진도 제압을 해요. 중간에 피터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거미 능력이 증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웹슈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샘스파 버전처럼 팔목에서 거미줄이 나오게 되고요. 눈이 진짜 거미 눈처럼 검게 변하면서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거미는 원래 외로운 동물이다. 피터가 몇 년 동안 가족, 친구, 애인도 없이 외롭게 살았고 최근에 MJ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까지 알게 되어서 더욱 마음이 극단적인 외로움에 빠지니까 인간성이 줄어들고 점점 거미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능력만 강화되면 상관없는데 거의 이성을 잃고 마치 헐크처럼 폭력적인 상태가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배너 박사의 조언을 받아 거미 DNA를 억제하는 장치를 만들고 거미 능력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초능력을 억제하는 범용 억제기까지 만듭니다. 그 억제기를 자기한테도 달고 진을 제압할 때도 활용하는데요. 그렇게 쓰러뜨린 진을 데미지 컨트롤이 구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 진한테 세라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진과 같은 능력자이고 언니가 데미지 컨트롤한테 잡혀가서 실험당하는 처지가 된 거야. 진의 목적은 그런 언니를 구하는 거였고 그러다가 본인도 잡혀서 실험을 당하게 됩니다. 실험 당하면서 진은 언니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뒤늦게 피터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진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이 실험을 받다가 사실 진 그레이가 마블 세계관에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잖아요. 이 영화는 아직 쪼랩 시절부터 나오는 건데 데미지 컨트롤에 의한 실험으로 오히려 진 그레이의 진정한 능력이 각성해버린 거죠. 진의 대표적인 능력인 염동력부터 해서 다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는 능력도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요. 스파이더맨이 구하러 왔는데 언니도 죽었고 인간에 대해 큰 실망을 느낀 진은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며 스파이더맨도 쓰러뜨리려고 하죠. 핸드라는 명칭의 닌자 조직 같은 애들이 있는데 진이 걔네들을 조종해서 스파이더맨을 제압하려고 하거든요. 엄청 조 터지면서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피터가 스스로 억제기를 제거하고 각성된 거미 능력을 완전히 발현하는데 그럼에도 히어로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은 상태로 핸드를 다 쓰러뜨리고 진이 있는 방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진이 능력을 각성할 때 거의 폭주하듯이 능력이 발현되면서 뉴욕 중심의 아주 넓은 범위 안에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지배당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퍼니셔가 그 범위 밖에서 진을 저격하려고 하는데 피터가 진을 만나서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피터가 메이 숙모한테 들었던 이야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능력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온 진에게 위안이 되는 얘기를 피터의 마음속에서 둘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퍼니셔가 저격을 합니다. 그런데 피터가 각성한 거미 감각으로 저격을 알아채서 진을 보호하고 자기가 총에 맞죠. 그래서 잠깐 사경을 헤매게 되지만 병원에서 무사히 회복합니다. 진은 뭐 처음부터 빌런도 아니었고 마지막에 능력 각성하면서 폭주하긴 했지만 피터에게 구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MCU의 강력한 선역 히어로로서 활약하게 될 것 같고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피터가 네드한테 가서 절친이던 시절 만날 때마다 했던 주먹 인사를 시도하는데 네드가 기억이 삭제되었는데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걸 다 한 후에 네드가 피터 이러면서 기억이 돌아온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는데요. 그리고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에 쿠키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네드가 만든 스파이더맨 위치 파악 어플 화면이 나오는데 지구에서 스파이더맨 위치가 파악이 안 됨. 그러다가 위치가 우주 공간으로 옮겨가더니 우주에서 스파이더맨 위치가 파악되는 화면이 나오면서 쿠키 영상이 끝납니다. 이거는 내년에 나올 시크릿 워즈를 예고하는 쿠키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나오는 둠스데이에는 스파이더맨과 진 그레이가 나오지 않지만 내년에 나오는 시크릿 워즈에서 스파이더맨과 진 그레이가 주역으로 등장해서 닥터 둠과의 최종 전투에서 대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MCU를 이끌어갈 중요 히어로 2명의 능력 각성인 거죠. 스파이더맨은 사실상 초사이언 모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진 그레이도 쪼랩 상태에서도 이미 엄청 강력했는데 마지막에 능력을 완전히 각성하면서 앞으로 MCU를 책임질 강력한 여성 히어로로서 화려한 데뷔 무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2명의 강력한 히어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바로 내년에 나오는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의 최종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도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만족스러운 내용이었고요. 무엇보다 진 그레이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동안 MCU의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잖아요. 스칼렛 요한슨과 엘리자베스 올슨의 뒤를 이을 만한 매력적인 역캐가 없다는 그런 불만. 드디어 오셨다.
세이디 싱크의 징그레이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프로모션에서 세이디 싱크를 철저히 숨겼잖아요. 포스터, 예고편, 스틸컷 어디에도 세이디 싱크가 없었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감추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만큼 세이디 싱크의 징그레이 캐릭터가 이 영화뿐 아니라 MCU 전체에 있어서 비장의 무기였기 때문에 감춘 거구나. 그렇게 납득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엑스맨 원년 멤버들 대거 나오는 거. 그런데 팡케 얀센이 자기는 안 불렀다고 서운해했다고 하죠. 아쉽게도 팡케 얀센 누나가 설 자리는 없다. 그리고 산사 더 마운틴, 거산사 누나라고 하기는 양심에 찔리니까 거산사 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산사 동생도 설 자리가 없어.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 잘 어울리던데 그거 열심히 하시고 세이디 싱크의 징그레이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과거의 배우들은 이제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이디 싱크라는 배우 자체도 징그레이가 앞으로 MCU의 핵심으로 거듭날 포텐이 충분히 있거든요. 세이디 싱크가 기묘한 이야기에서 밀바브의 뒤를 이을 스타가 될 거라고 주목을 받았는데 세이디 싱크가 기묘한 이야기 시즌2에 처음 나오던 애기 시절에 얘가 나중에 커서 그렇게 미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 실릴 만한 3대 정변, 무신정변, 갑신정변, 세이디 정변, 세이디 싱크가 정변갑이 되어버렸다. 밀바브가 시즌 1부터 최고의 스타가 되었지만 정변갑 세이디 싱크의 포스가 너무 엄청나서 저는 결국 세이디 싱크가 밀바브를 넘어서는 기묘띵 출신 최고의 스타가 되지 않을까 예감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 압도적인 매력의 징그레이를 연기하는 세이디 싱크를 보고 밀바브의 시대는 끝났다. 더불어 젠데이아의 시대도 끝났다. 이제 세이디 싱크의 시대다. 일단 그렇게 저 혼자 선언을 하겠습니다. 누가 동의를 하든 말든. 적어도 앞으로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만큼은 세이디 싱크가 사실상 젠데이아의 역할을 대체해버린 게 아닌가. 두 히어로의 각성 외에도 이번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 하면 피터의 외로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MJ는 자기가 과거의 스파이더맨의 연인이었고 그 기억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사실은 알게 되지만 기억과 감정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사랑해 라는 피터의 말에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진과 피터가 마음으로 깊이 교감을 나누잖아요. 원래 히어로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3편까지가 한계야. MJ는 홈스팟 3부작 여주인공으로 이제 역할을 다 한 거고 앞으로 피터와 진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가 실제 현실에서 부부인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케미는 젠데이아보다 세이디 싱크가 훨씬 톰 홀랜드와 케미가 좋더라고요. 젠데이아는 현실에서 부부니까 영화에서는 세이디 싱크에게 양보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영화에 키스씬이 있는데 저는 히어로 영화에서 본 역대 최고의 키스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피터와 MJ의 키스씬이에요. 그런데 MJ의 몸 안에 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피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MJ의 몸에 들어간 진과 키스를 한 거죠. 이 두 사람의 이런 관계성 서사가 엄청 맛있습니다. 물론 이번 영화에서 결정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진과 MJ의 히로인 쟁탈전이 앞으로 벌어질 여지도 있고요. 그래도 현실 부부이기도 하고 홈스팟 3부작 많이 해먹었으니까 MJ는 이제 물러나고 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이디 싱크가 너무 예쁘잖아. 사실상 세이디 싱크가 예쁜 게 이 영화를 다 살렸어요. 디즈니 마블이 늘 하던 이상한 PC 캐스팅 했었어 봐. 또 영화 한 편 완전히 망칠 뻔했죠. 피터와 진의 그 맛있는 관계성 서사는 세이디 싱크의 비주얼이 다 완성을 한 거였고 여배우의 비주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영화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다 만족스러웠고요. 액션 장면들도 뉴욕의 마천루 사이를 누비는 액션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도 좋았고 스콜피온, 헐크, 핸드 이런 다양한 상대들과의 전투 장면도 볼거리와 재미 모두 만족시키는 훌륭한 완성도였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올해 극장에서 보낸 최고의 시간이었고요. MCU의 완전한 부활과 장밋빛 미래를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